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공부 방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공시청입니다. 지금 구급 공무원 교육 행정직 시험을 5개월 만에 단기 합격을 하셨거든요. 결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믿음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런 종교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더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님 혹시 동의하시죠? 동의하죠.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님 영상을 보면 무조건 6개월 안에 붙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 나는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은 안 할 거야. 왜냐면 되게 비효율적이었어.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면 내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제 책에서 더 빠르게 합격하는 5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전략은 비중을 중요하게 보는 거, 두 번째 전략은 문제 유형을 세트로 접근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회독에 집착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은 단기 합격을 가르는 태도, 다섯 번째 전략은 최종 마무리 순간을 대비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5가지 전략으로 잡았고요. 이제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구독자분이 이제 합격했다고 수기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그 변호사님 영상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달라도 합격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그 영상을 되게 감명 깊게 보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좀 꼼꼼하게 보고 변호사님과 저의 그 공부 방법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기출문제집 사고 해답을 체크하고, 그리고 합격 수기 보고 기본서 선정하고, 그리고 공부할 부분이랑 공부 안 할 부분 그 차이를 좀 확실하게 알고 100점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고, 답이 되는 지문 패턴을 이해하고 회독법은 자기의 특성에 맞게 하시는 걸로 했는데, 저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시간이 별로 없었을 때 수기들을 먼저 봤어요. 이제 변호사님은 최연소나 최단기 이런 분들을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공부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합격 수기, 불합격 수기를 한 100개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 방법, 제가 책에 쓴 그 3가지 전략 말고도 시험의 합격, 불합격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공부 방법도 있지만 생활 태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런 멘탈 관리랑 시험 당일에도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거는 절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될 건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말이 빈출, 비중 이런 것들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합격 수기에 굉장히 많아요. 빈출과 비중을 꼭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공부를 빈출과 비중에 철저하게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지역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 불합격 수기를 분석하시면 지역적인 문제 이거 하나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것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실수해서 틀렸다 이런 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직접 합격 수기, 불합격 수기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정말 집중할 게 빈출이나 비중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적인 부분인지를 현실적으로 좀 생생하게 느끼시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 준비를 할 때 공무원 시험 이제 5과목에 20문제씩 10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준비를 할 때 기본서 사고 기출 사고 이랬는데, 문제가 그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한 과목에 20개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20문제밖에 안 뽑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한 3, 4년 시험지를 뽑아봤어요. 이게 진짜 지역적으로 얼마나 지역적으로 나오지? 혹시 그럼 단원에 몰빵돼서 나오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최근 3, 4년 시험지를 분석해서 좀 공부를 하기 전에 봤었고, 이제 제 목표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등, 100점 이게 아니라 53등이 목표였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딱 53명까지 뽑았거든요, 일반. 그래서 나는 무조건 54등만 이겨서 53등으로 합격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자체는 문제 포인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면서 준비를 했고, 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출제자가 어떻게 나를 틀리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떨어지는 분은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점수가 합격점이 안 되는데 지엽적인 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그게 자기 뇌리에 정말 강하게 박히는 거야. 내가 이거를 못 외워서 시험에 떨어진다.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제를 다 틀려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일단 100점 받으신 과목이 지금 영어하고 한국사잖아요. 영어는 좀 제가 기초도 튼튼하신지 공부법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 조금 궁금합니다. 자, 먼저 그 영어는 사실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기본기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가직 시험을 제가 준비한 건 지방직이었는데 시험 삼아서 국가직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두 지문을 버리고 앞에서도 막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못 풀고 이제 채점을 하는데 거의 반타작이 나가는 순간 채점을 포기했어요. 베이스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영어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 제 영상을 보고 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구독자님도 저한테 자기는 그 영어학 관련된 과를 졸업했고 교환학생도 갔다 왔었고 해외 영업으로도 일을 해서 퇴사하고 준비하면 되겠지 했지만 영어에서 뭐 지방직에서 35점을 받았다? 2년 정도 넘게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영어는 그냥 뭐 문법책으로 공부를 하고 단어를 대충 외우면서 하프 보면서 막 컨디션 관리해야지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시험을 보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영어는 단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토익 수능에 나왔던 단어랑 확실히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문법도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지식으로 풀기에 포인트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독해는 뭐 시험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독해는 한 20문제 중에서 45%, 문법은 20%, 생활영어는 10%, 어휘 표현이 25%. 최근 3, 4개년치를 분석하다 보면은 비율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다시 제대로 준비할 때 했던 건 단어만 제대로 맞춰도 한 35%? 그 정도 점수는 확실하게 따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단어는 그 독해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어집을 공시 최빈출 어휘 그 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시험 대비 막판 마무리하는 그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 샀고 그리고 생활영어집도 하나 마무리하는 그 책으로 사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단어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30%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법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공부를 할 때 뭐 1형식부터 5형식부터 배운다 이러면 1형식은 뭐 2형식은 뭐 5형식은 뭐 이렇게 외우는 거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쓰이는 동사들을 외우죠, 열심히.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형식에 관한 그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1순위 그게 뭔지 알아? 이러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영어를 볼 때 최우선으로 체크할 거의 기준을 제가 먼저 사용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기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형식을 볼 때는 무조건 어떤 동사가 나오면 뭐 보어 자리를 무조건 체크한다든지 부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든지 해서 문법에서 문제로 나오는 포인트의 빈출 순위를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건 꼭 배우셔야 돼요. 진짜 추상적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풋이 진짜 중요해요. 뭐를 내가 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그럼 독해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책에도 분석을 했는데 똑같이 그 독해도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비중을 살펴봤어요. 근데 보면은 거의 다 문제 수가 비슷해요. 뭐 제목, 요지, 목적은 뭐 세네 문제, 뭐 일치, 불일치도 뭐 한두 문제, 빈칸 완성, 뭐 글의 흐름,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 어휘 표현은 그 단어로 빼고
보통 나오는 그 독해 문제 유형은 똑같거든요. 그 이제 네 가지 유형을 그러면 이제 파는 거예요. 제목, 요지, 목적, 뭐 일치, 불일치, 빈칸 완성, 글의 흐름 해가지고 네 가지 문제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출제자들이 오답을 내는 패턴도 사실 정해져 있고 잘 틀리게 만드는 그런 함정들도 패턴화가 돼 있는 게 많고, 근데 그게 특히 내가 어디서 그게 약한지,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문제를 읽을 때 잘 틀리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문법이나 뭐 단어나 독해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은 분들한테는 하프를 웬만하면 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프는 뭐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로 하는 건데, 사실 그거 이렇게 매일 풀면서 뭐 컨디션 체크한다 이러는데, 이렇게 풀면은 뭐 하나 두 개 틀린 거 가지고 기분만 일희일비하고, 뭐 단어 한 번 몰랐다고 해서 이제 5점씩 나가니까 굉장히 자기 실력이랑 관계없는 점수를 그냥 맨날 확인하면서 기분만 나쁘고, 내가 단어들을 좀 충분히 외우지 않으면은 이게 지엽적인 단어인지 정말 중요한 단어인지 그 비중을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프에서 괜히 좀 너무 생뚱맞은 단어들 공부하면서 이게 아니 흐름으로만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문법도 똑같이 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냥 하프로 체크하면서 풀면은 문법이랑 독해랑 단어를 하프를 분석하는데 푸는 시간으로 쓰게 돼서 좀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프를 웬만하면 안 푸셨으면 좋겠고, 책에 정리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주제, 제목, 요지, 추론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을 가장 줄이고, 이제 독해할 때 출제자가 이렇게 하면 좀 잘 틀려,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을 오래 쓰게 해,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문장들을 놓을 때 갑자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주거나 너무 긴 문장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멘붕에 빠져버려가지고 시간도 많이 쓰고 주제 문제인데 막 읽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독해 문제에서 주제를 파악하거나 뭐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가장 출제자들이 많이 쓰는 게 뭐 지엽적인 단어를 넣고 문장이나 문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좀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빈컨완성 유형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앞뒤 관련된 문장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때가 많은데, 더 오답을 많이 내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좀 인접 문장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바로 앞에 문장으로만 내용을 파악하면은 좀 맞지 않는데,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 문장이 들어가는 그 흐름을 알 수 있는지, 거리가 멀게 배치되어 있는 그 주제문의 내용을 넣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그 각각 유형에 맞춰서 출제자가 어떤 오답을 만들었었고 나는 어떤 함정에 걸렸었는지, 어떻게 파악하는 게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책에 담았는데 다 말씀드리는 건 좀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유형이 정해져 있다면 오답을 만드는 유형도 정해져 있고 내가 자주 빠지는 함정도 정해져 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교급 문제가 문법에서 뭐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독해 문제에서 어떤 단어에 밑줄을 쳐놓고 사실 거기 문장이 되게 긴데 거기 안에 비교급을 넣어서 일치되는 대상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은 틀리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비교급을 보면은 무조건 이건 선지든 독해에서 어떤 답을 결정하는 기준이든 그런 것들을 출제자가 만들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출제자랑 나랑 이렇게 대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아가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그다음에 사회, 행정법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라고 저희가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라든지 국어 같은 건 아웃풋이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높은 과목인데, 국어 공부법도 제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비중으로 접근을 하면은 국어는 크게 암기형이랑 독해형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형 문제부터 보면은 국어 문법 규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비중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의문로는 그 국어에서 한 500쪽이 넘는 기본서에서 20쪽 정도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차를 띄워드릴 텐데 목차 보시면은 뭐 의문의 음절의 개념, 의문의 체계, 뭐 국어의 의문 현상 이렇게 해서 외울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외우는 시선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외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내용을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잖아요. 저희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근데 그럴 때 이 목차를 보고 머릿속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지? 어디가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진짜 중요하다고 꼭 외우라고 하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만 파악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쓸 때에도 강약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잘 안 나와 이렇게 해서 확 버리고 아예 안 보고 대충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일회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최빈출되는 그런 파트는 내가 이미 머릿속에서 꽉 잡고 알고 있고 이거를 실제로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 때도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어에서도 똑같이 암기형 문제들은 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독해는 크게 문학, 비문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 맥락은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기만의 문제 포인트를 알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시를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시의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사실 쉽게 하지 못하시거든요. 시의 주제가 뭐예요? 시를 볼 때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시는 주제가 뭐라서 이거를 체크해야 되고 그게 보통 문제에 나와요. 이렇게 확인 작업까지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시를 분석하는 기준을 세우고 정말 시를 읽을 때 그 분석하는 기준에 맞춰서 읽고 문제를 풀 때도 정말 그 분석 기준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됐는지까지를 알고 계셔야 정말 이제 수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책에 줄을 치고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X 반대되는 거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쳤는데 문제에서 내용 보면은 다시 또 돌아가서 읽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정말 제일 큰 문제고 거기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요약하는 스킬 자체가 자기의 그런 논리적 독해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문단에 1, 2, 3, 4, 5 문장이 있고 그 두 번째 문단에 1, 2, 3, 4, 5 문장이 있었을 때 1, 2, 3, 4, 5 문장을 읽으면 이 한 문단을 자체로 이거는 어떤 거에 어떤 거를 얘기하는 이런 측면 단어화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읽는 거. 그리고 문단을 요약하기 전에 한 문장을 읽어도 이 문장은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요약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독해의 내용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서 제가 이게 어떤 말인지 그 논리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를 띄워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문단에 보통 뭐 5, 6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1, 2, 3, 4, 5, 6 이렇게 문장들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문장들은 어떤 그 포함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1번 문장을 말하면은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말했을 때 이게 그 1번 문장을 뒷받침하는 예인지 아니면은 뭐 원인이 되는 건지 뭐 결과로 쓴 건지 아니면 대등하게 다른 이유를 얘기하려고 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 간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려면은 각 문장을 단어화해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엄청 자주 쓰이는 그 문단의 논리 구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의 중요성 1번 문장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예로 2번 문장, 3번 문장 각각 중요한 이유들을 넣고 이제 또 반대해서 4번, 5번 문장에는 근데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중요하다 해서 4번 문장과 5번 문장을 줘서 5번 문장으로 결론을 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도식화를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그냥 줄로 뭐 펜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고 문제에서 직접 읽고 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 논리 구조를 이해하려고 파악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문장을 읽으면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문장들의 관계도 파악을 해야지 글을 읽고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글의 논리 구조가 어때서 이게 답으로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수많은 문장들을 써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중요한 예제 이런 것들이 논리 구조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해할 때 내가 정말 글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고 있는 건가? 그게 문제로 구현됐을 때 내가 바로 알아차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이은규 변호사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제가 쓴 책, 이게 전자책인데 출력하면은 이렇게 책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고 되게 도움이 되셨던 그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책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댓글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3분께 골라서 이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이윤규 변호사 그리고 오늘 나오신 공식청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